안녕하세요. 미국 주식하는 임견입니다. 오늘 미국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오늘 시장은 트럼프가 한국, 일본을 포함해 각국을 상대로 관세 서한을 발송하면서 무역 정책 불확실성에 대한 경계감이 투심을 짓눌렀고, 여기에 테슬라는 트럼프의 핵심 국정 의제를 담은 감세 법안을 비판하며 관계가 완전히 틀어진 데 이어 최근 신당 창당을 재차 선언하면서 주가는 7% 가까이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트럼프가 주요 교육국에 발송한 관세 서한은 주식 매도 흐름을 부추겼고, 한국과 일본 정상에 보내는 관세 서한을 가장 먼저 공개한 뒤 두 국가에는 8월 1일부터 상호 관세 25%를 부과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이번 상호 관세는 기존 품목별 관세와는 별도로 적용이 돼 관세를 피하려고 제3국을 경유하는 환적 상품에 대해서도 고유 관세를 부과한다고 경고했기에, 이외 말레이시아, 미얀마, 라오스, 그리고 카자흐스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도 새로운 관세를 통보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로 인해 이날 발표한 관세율 25%는 당초 트럼프가 일본에 대해 책정한 상호 관세율인 24%에서 1%포인트 올린 것으로, 나란히 서한을 발송한 한국에 대해서도 관세율을 동일하게 책정해 이 서한에선 일본 무역 적자를 강조하며, 일본이 이번 관세에 맞서 대미 관세를 올리면 미국도 그만큼 관세율을 더 올리겠다고 경고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에 지금 시장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낙관적인 전망을 나타내고는 있지만, 이러한 관세 논의는 시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 이번 주부터 관세에 대한 얘기가 많아질수록 시장의 행복감도 다소 줄어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테슬라의 주가는 6.8%나 급락해 테슬라가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된 주요 배경은 독립기념일 연휴 기간 머스크가 아메리카 당이라는 신당 창당을 선언한 이후 지금은 후폭풍이 불어들고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다가오는 10월 1일부터는 미국에서 전기차 세액 공제 7,500달러가 사라지는 와중에 결국 머스크가 정치판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로 하면서 테슬라의 주가는 속절없이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테슬라의 그동안 우호적이었던 대표 낙관론자인 댄 아이브스는 머스크의 신당 창당 선언이 최악의 시기에 나왔다고 비판했고, 지난해 트럼프 재선에 큰 공을 세우고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뒤에는 도지의 수장을 맡아 권력의 맛을 본 머스크는 이제는 아메리칸 당까지 창단한다고 밝혀 결국 다시 트럼프와 대립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기에, 이러한 행보는 결국 테슬라 주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아이브스 역시 최근 보고서에서 머스크의 아메리칸 창당 선언을 강도 높게 비판했고, 그는 머스크가 워싱턴 정치 기득권에 반기를 드는 행보를 강화했다며, 이는 테슬라 투자자들과 주주들이 원하는 것과는 정확히 반대되는 행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관 전망에도 기존 500달러라는 목표 주가를 그대로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투자하는 윌리엄 블레어의 제도 도시아이머 애널은 달랐고, 그는 최근 보고서에서 테슬라 추천 의견을 실적 상회에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을 하면서 목표 주가는 심지어 내놓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도시아이머는 트럼프의 감세법으로 인해 10월 1일부터 사라지는 전기차 7,500달러 세액 공제는 소비자들이 감당하기에는 큰 부담이라, 아울러 테슬라가 감세법으로 인해 총이익이 16%에 이르는 탄소 배출권을 상실하게 된 점도 추천 의견 하향 조정 배경으로 꼽았는데요. 이에 그동안 테슬라는 차량 판매 수익도 있었지만 총 수익 중 탄소 배출권 수익도 굉장히 자리를 많이 잡고 있어 이러한 결과는 결국 테슬라의 주당 순이익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삼을 수가 있어 결국 다가오는 3분기 그리고 4분기 실적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에 테슬라는 지난해 탄소 배출권 판매로 벌어들인 순이익은 28억 달러로 총이익의 16%에 이르러, 지금은 탄소 배출권을 비롯해 규제 크레딧 매출 가운데 75%가 이번에 폐지된 연비 규정과 관련이 있어 올 3분기부터 시작해 다가오는 2027년이 되면 이 크레딧은 모두 사라질 전망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로 인해 테슬라는 로보택시 발표 이후 반짝 상승은 했지만, 그 이후 차익 실현 매물과 2분기 인도량 우려감에 주가는 하락세를 보였고, 심지어 7월 들어선 인도량이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했지만 주가는 올라 조금의 기대는 보였지만 다시 한번 주가는 크게 내려오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테슬라는 단기적으로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생각이 들어 최근 2개 분기 실적은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하는 결과가 나왔기에, 이번에는 2분기 차량 인도량이 시장의 기대치를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 아마도 올해 2분기 실적 역시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반면 팔란티의 주가는 이날 3% 이상 올라 139달러까지 올라왔고, 아래 왼쪽에 보이시는 RSI는 56으로 실제로 주가가 크게 과열되지는 않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팔란티어는 향후 예상 매출 성장률은 약 31%로 지난 5년 평균 성장률인 27%를 상회하는 수준이라,
여기에 기술적 지표인 RSI 역시 과매수 구간에는 진입하지 않아 최근 주가 상승이 단순한 과열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올해 주가는 약 80%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기에 S&P 500 기업 중 독보적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팔란티어의 주가가 지난해와 올해 크게 상승한 만큼 현재 예상 주가 매출 비율은 약 80배에 달해 수치상으로는 지나치게 높아 보일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인공지능에 대한 진입장벽 그리고 브랜드 리더십에 대한 신뢰를 근거로 프리미엄을 정당화하고 있어 특히나 54억 달러의 현금 보유와 무차익 경영 그리고 정기 계약 기반의 소프트웨어 모델은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요소로 평가가 되고 있다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은 민간과 정부, 고객 매출 비중이 균형 있게 구성돼 있어 지정학적 긴장 상황에서도 수요가 안정적인 점도 강점을 꼽히고 있기에 실제로 최근 주당 순이익은 전년 대비 11%나 증가하면서 이 같은 기간 업종 평균 성장률 7.5%를 크게 웃도는 모습까지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제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이렇게 끝없이 상승을 하는 주식은 없어 갑자기 국반 예상 축소, 경쟁 심화와 같은 주가를 재평성할 수 있는 요인들이 충분히 나올 여지도 있기에 특히나 이러한 주식들은 고평가 수준에서 거의 완벽한 실적을 달성하는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만약 다가오는 2분기 실적이 조금이라도 하회할 경우 투자 심리는 빠르게 악화될 수도 있다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팔란티어의 실적은 너무 좋아 지금 상황에서 실적을 논하기보단 다가오는 2분기 실적을 확인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투자를 할지 결정해도 충분히 늦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편 나스닥은 이날 1% 가까이 내려 신고가 달성 이후 잠시 주춤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이에 이번 주부터는 관세 협상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 나올 예정이라 이러한 요인들이 다시 시장을 흔들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주식시장의 Fear and Greed 지수는 75까지 올라와 지난주 78 대비인 다소 내려온 수치를 보여주고 있지만 여전히 극도의 환호 상태로 이에 지금 대부분의 주식들이 상승을 하고 좋은 주식들은 신고가를 돌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에 통상적으로 미국은 8월 말에서 10월 초까지 꽤나 흔들리는 장을 보여줘 만약 이러한 기회가 다시 찾아오면 Fear and Greed 지수는 다시 공포와 극도의 공포 속까지 내려올 수 있기에 이러한 기회에 다시 우리는 좋은 주식들을 모아가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엔비디아 역시 지난주 신고가 달성 이후 이날은 소폭 하락해 158달러로 마감했고 어느덧 시총은 3조 8,611억 달러까지 올라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연이 제치고 시가총액 1위 자리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에 그동안 시총 순위 1위를 수성했던 애플은 올해 들어 주가가 주춤하면서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의 시총 첫 4조 달러 자리를 내준 모양새고 엔비디아와 마소는 올해 들어 나란히 20% 가까이 올라 최근에는 장주 160달러와 500달러를 처음으로 돌파하는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이 엔비디아는 AI 훈련에 필요한 최신 AI 칩으로 고공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오픈 AI와 파트너십을 통해 AI 기술을 생산성 도구에 장착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에 저희 생각은 주요 대형 기술 기업들은 AI에 대한 투자를 당분간 늘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엔비디아 시총 4조 달러는 이제는 시간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지금은 엔비디아의 경쟁 상대가 나오지 않다고 있다는 점도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토대라 고성능 AI 칩과 더불어 쿠다 소프트웨어 생태계, 네트워킹 상호 연결, 다양한 분야의 발전에 시너지를 이루고 있기에 단기간 엔비디아의 이러한 풀스택 생태계를 경쟁 업체들이 따라잡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아마존, 메타와 같은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엔비디아의 고가 칩을 대체할 자체 주문형 반도체 AG 개발을 서두르곤 있지만 이 역시 엔비디아는 아직 자신만만한 상황이라 젠슨항은 이들이 자사칩의 발전 속도를 따라잡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비용 면에서도 경쟁이 어려울 것이라 밝혔습니다. 이에 웨드부 씨는 인공지능의 혁명은 이제 시작이라며 18개월 내 시총 5조 달러 돌파 가능성을 제시했고 루프 캐피털 역시 목표 주가를 250달러나 상향해 현재 주가 수준도 지나치게 고평가된 것은 아니라 분석했는데요. 여기에 시총 2위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이날 소폭 하락은 했지만 여전히 신고가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고 그동안 엔비디아는 전 세계 기업이 구축하고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의 핵심인 전용 칩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큰 수혜를 받고 있지만 그런데 이러한 기업들이 AI 시스템을 구축한 뒤 이를 구동할 소프트웨어가 필요하기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소프트웨어 전문화된 기업이라 지금도 한 번만 큰 폭으로 상승을 하게 된다면 엔비디아보다 먼저 시총 4조 달러를 돌파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에 마소는 지난 4월 1분기 실적 발표 이후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애저 매출로 인해 주가는 단번에 올라 그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타면서 지금은 500달러 근처까지 올라왔다 할 수 있는데요. 이 아래 왼쪽에 보이시는 RSI는 70일까지 올라와 점점 과열 상태를 나타내고 있고 만약 이러한 상황에서 트럼프의 이슈 그리고 다른 이슈들이 나와 9월과 10월 조정장이 나타난다면 다시 우리는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좋은 주식들을 그냥 담아가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어 차량 공유 서비스 기업인 우버는 이날 장중 3% 이상 상승해 사상 최고치인 97.11달러를 기록했고, 이러한 상승세로 우버는 올해 60% 가까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반면 기금속 관리 회사인 로열 골드는 호라이즌 코퍼의 인수에 합의를 한 이후 8% 이상 하락했고, 히토르 채굴 업체인 MT 머터리얼스는 제프리스가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보유로 하향 조정한 이후 이날 주가는 4%나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어 스텔란티스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스텔란티스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하면서 주가는 4% 하락했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전기차 사업이 유럽에서 부진한 위치에 있기에 스텔란티스에 대한 매수 의견을 한 단계 낮추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어 프랑스 다국적 기업 캡제미니는 WNS를 현금 33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합의하면서 WNS는 이날 14%나 급등했고, 민간 교도소 회사인 지오그룹과 코어시빅은 7월 4일 법으로 제정된 트럼프의 지출 감세 법안에 힘입어 이날 주가는 각각 3% 가까이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도 8분이 넘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